네, 김보혁 기자 오늘 주제는요. 이변 없는 민주전대 이낙연 달라지나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예. 민주당 대표에 도전 중인 이낙연 후보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받은 뒤에 지금 방역당국 권고에 따라서 자가격리 중이잖아요. 그렇죠. 선거운동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자가격리가 결국 김부겸 박주민 후보한테도 영향을 끼치죠. 당연하죠. 연기 주장까지 나왔었는데요. 예정대로 다음 주 토요일 29일에 치르기로 민주당은 결정을 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는 당대표 수락연설을 비대면으로 영상을 통해 할 수도 있겠습니다. 김부겸 후보 측에서 연기를 요청했었죠. 예, 그런데 이제 결국 당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민주당의 유튜브 토론회 등 선거운동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예. 박주민 후보는 떨어져 있지만 가깝게 소통할 기회에 있다. 권리당원들과 화상회의로 제한 없는 토론을 나누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오늘 페이스북에서 자가격리 나흘째 체온은 정상이다. 이런 근황과 함께 사진을 올렸습니다. 화상 녹화할 수도권 연설의 원고를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뭐 주목도가 떨어진다 했는데 자가격리 때문에 흥행은 더 나쁘네요. 예, 외부적 요인 때문에 컸죠. 코로나의 장마에 그러니까요. 여러 요인이 있었습니다. 당대표 경선이 보통 치열하게 벌어지면 때론 서로 죄송합니다. 때론 상처를 주고받을 만큼 격렬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격렬함은 떨어졌습니다. 아마 끝까지 그럴 것 같습니다. 내부적 요인으로는 어대낙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결과가 좀 빤하게 예견이 됐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후보들 성향까지 좀 겹쳤던 것 같습니다. 점잖고 차분한 경선이었고요. 최소한 2명이 대선 주자잖아요. 당내 경선에서 치명상을 입힐 수는 없다. 이런 계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지지도가 통합당한테 뒤지기도 하고 뭐 이런 양상이 벌어져서 예. 지지도가 왜 떨어졌느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걸 놓고 좀 토론을 시켰는데 별로 차이가 없더라고요. 예, 앵커께서 직접 토론 주제도 하셨으니 잘 아실 텐데요. 이견과 쟁점이 드러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도드라져 보였으면 사람들 머릿속에 기억에 남을 텐데 저도 역시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청와대와의 관계 설정 어떻게 할 건지, 당내 민주주의 어떻게 보장할 건지, 당원 권리 강화 여기에 대해서도 입장차가 크지 않았고요.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할 거냐. 겸손한 권력이 필요하다. 책임 있는 여당의 안정적 운영이 필요하다. 중단 없는 개혁. 뭐 이런 거 거의 차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차피 대표는 이낙연 뭐 이 구도도 그대로예요? 예,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났는데요. 이낙연 후보가 민주당 당대표로서 뽑혀야 된다. 이런 선호도가 1위였습니다. 이 조사에 응한 국민 48%가 이렇게 답했고요.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71%여서 압도적이었습니다. 이 조사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누가 민주당 대표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지 물었고요. 전국 18살 이상 1,002명에게 선호도를 조사한 겁니다. 김부겸 후보는 15%, 박주민 후보 8% 순이었습니다. 예. 선후보 없거나 응답하지 않은 이들이 29%였고요. 조사는 신뢰 수준 95%의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이번 조사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전당대회는 전국 대의원의 45%, 권리당원 40%, 일반 당원 5%, 일반 국민 10% 비율로 지도부 선출에 반영을 합니다. 예. 당심 대 민심이 9대 1인 거죠. 따라서 이번 조사 결과는 좀 참고만 해야 될 것 같고요. 예전에는 관심 많은 선거는 이 당원이나 대의원들을 상대로 한 조사도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당심과 민심의 차이가 얼마나 클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1위에는 이변이 없을 것 같고요. 대신 결국 표 차이가 이렇게까지 벌어질까 하는 데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는 2, 3위가 바뀔 수도 있겠죠. 네. 뭐 이변도 화제도 없고 긴 장마에 코로나에 게다가 자가격리까지. 예. 뭐 별로 관심 없네요, 사람들이. 맞부딪히는 토론회가 줄게 돼서 좀 김이 많이 빠졌죠. 근데 이제 이게 과연 후보 간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하냐 따지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가격리된 이낙연 후보 굉장히 선거운동을 제대로 못해서 불리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외부 변수라는 건 결국 이변이 일어나게 하는 가능성이잖아요. 그런 가능성이 줄어든 줄어들어서 거니까 구도 그대로 간다 예. 그런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낙연 후보의 스타일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네요. 별명이 엄중낙연, 신중낙연이었잖아요. 현안에 대해서 좀 입장이 모호하고 항상 엄중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건데요. 오죽하면 그 탕수육, 찍먹, 부먹 그 농담이 막 돌고 있었잖아요. 예. 최근 발언에는 좀 날이 서 있습니다.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관련해서는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전 목사의 언동이 인내의 한계를 넘었다. 이제 더는 좌시할 수 없다. 그동안 보기 힘든 표현이었고요. 그에 앞서서는 교인들의 건강도 사회적 안정도 안중에 없다면서 보석 취소를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법무부와 검찰 갈등 굉장히 치열했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이 장관의 합법적 지시는 따르는 게 당연하다. 점잖게 조언을 했는데요. 지난 4일에 윤 총장이 독재, 전체주의 이런 표현을 쓰자 잊을만 하면 직분의 경계를 넘나든다. 강도를 좀 높였습니다. 너무 신중하다, 너무 애매모호하다 이런 지적을 이제 들은 거죠. 그렇습니다. 조금 선명성을 보여야 되겠다. 예. 이재명 지사도 있고. 네. 당대표로 모두 전환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본인이 이제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잖아요. 직접 여러 분야에서 또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잘 알 겁니다. 대세론이라는 건 어차피 없고 여론은 움직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스타일을 좀 바꾸는 것 같고요. 정치를 평론하듯 한다. 청와대와 당 지도부 심기를 너무 세심하게 살핀다. 이런 비판들도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앞으로 각종 현안에 대해서 메시지도 낼 거고 당의 입장을 정하는 데서도 큰 역할을 하게 될 테니까요. 그래야죠. 최소한 이낙연 총리 때와는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뉴스 사이다였습니다.